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욱 씨는 서울에서 하루 12시간을 공사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평범한 27살의 청년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고된 노동과 부족한 수입 속에서도 그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책임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시골의 낡은 집에서 홀로 남아있는 몸이 불편한 아버지는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 술만 마시며 성욱 씨에게 끊임없이 돈을 요구했습니다. 성욱 씨는 자신의 꿈을 접은 지 오래였습니다. 책임감에 눌린 그의 일상은 끝없이 답답하고 무력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욱 씨의 단조로운 삶에 작지만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일이 일어났습니다. 퇴근하던 길, 그는 한 대형 마트의 주차장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후진을 하다가 멈춰 서는 차를 발견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60대 후반쯤 보이는 여성은 주차에 애를 먹고 있었고 다른 차량들의 경적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성욱 씨는 상황을 보고 망설임 없이 다가갔습니다. 그는 창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주차를 도와드릴까요? 운전석에 앉아있던 여성은 놀란 듯 그를 바라보더니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정말 고마워요. 제가 운전을 잘 못해서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성욱 씨는 차를 맡아 안전하게 주차한 뒤 여성에게 차 열쇠를 돌려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여성은 그에게 깊이 감사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최문희라고 해요. 처음 문희 씨를 만난 순간 성욱 씨는 그녀의 첫인상에 놀랐습니다. 단정한 옷차림과 세련된 태도에서 묻어나는 지적인 분위기는 그녀가 평범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게 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밝고 차분한 미소는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젊고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성욱 씨는 그녀를 보며 자신도 모르게 호감이 생겼습니다. 성욱 씨는 짧은 인사를 나눈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둘은 그렇게 헤어졌지만 운명은 이들을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며칠 후 성욱 씨는 점심시간에 근처 서점에 들렀다가 우연히 문희 씨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 여기서 뵀네요. 정말 반가워요. 성욱 씨도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데서 다시 뵙다니 놀랐습니다. 문희 씨는 그에게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지금 바쁘지 않으시다면 점심 같이 하실래요? 성욱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자주 가는 식당으로 안내할게요. 근처에 괜찮은 기사식당이 있어요. 두 사람은 함께 걸어서 기사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소박한 분위기의 식당에 들어선 문희 씨는 처음엔 약간 어색해 보였지만 이내 따뜻한 분위기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런 곳은 처음 와봐요. 정말 정겹고 좋은데요. 성욱 씨는 그녀가 편안해하는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특히 제육볶음은 꼭 한번 드셔보세요. 음식이 나오자 문희 씨는 맛있게 식사를 하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성욱 씨, 여기 정말 좋네요. 음식도 다 맛있고 또 오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다행이네요. 여기 이렇게 보여도 맛집으로 유명한 집이에요 하며 성욱 씨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성욱 씨는 자신의 힘든 일상과 가족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문희 씨는 진심으로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했습니다. 집에 들어온 문희 씨는 오랜만에 설레고 뛰는 가슴이 진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이 살짝 상기되어 있었고 왠지 모를 설렘에 20대로 돌아간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성욱 씨의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 일이 손에 잡히질 않을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이 나이에 성욱 씨랑은 말도 안 돼. 하지만 도무지 성욱 씨 생각이 떨쳐지지 않아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욱 씨, 오랜만이에요. 괜찮으시면 오늘 저녁 같이 하실래요? 네,
괜찮아요. 저녁에 뵙겠습니다. 라며 성욱 씨도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성욱 씨는 평소 가보지도 못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그녀와 만났습니다. 레스토랑에 들어선 순간 성욱 씨는 자신이 전혀 다른 세계에 발을 들인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은은한 조명이 비추는 넓고 세련된 내부, 고급스러운 테이블 세팅, 그리고 잔잔히 흐르는 클래식 음악은 그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종업원이 내온 음식은 그가 평소에 먹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정성스럽게 플레이팅된 스테이크와 신선한 샐러드, 그리고 향긋한 와인의 조합은 마치 예술 작품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는 포크를 들고 잠시 망설이다가 한 입을 베어 물었고 입안에 퍼지는 풍미에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맛있는 음식과 와인 한 잔에 그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게 됩니다. 힘들게 살았지만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가혹하네요. 라며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힘겨운 하루를 버티고 있는 현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와의 고단한 살. 성욱 씨의 이야기를 듣던 문희 씨는 혼자서 고생이 많았네요. 성욱 씨 성실한 사람이니까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라며 깊이 공감하며 그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부유한 여성이라는 외형을 넘어 삶의 어려움과 고독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예상보다 길어졌고 문희 씨는 성욱 씨 제 명함이에요. 라며 성욱 씨에게 작은 선물을 주겠다며 자신의 명함을 건넸습니다. 성욱 씨는 그런 그녀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지만 그날 이후로 그의 삶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문희 씨는 성욱 씨에게 단순한 감사 이상의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성욱 씨와의 대화를 통해 그에게 특별한 친밀감을 느꼈고 성욱 씨 또한 오랜만에 진심 어린 공감을 받는 느낌에 어리둥절하면서도 묘한 감정을 품게 됐습니다. 그 뒤로 둘은 문희 씨 집에서 잦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의 쳐다보는 시선 때문에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는 문희 씨가 자유롭게 성욱 씨를 만나는 건 집안뿐이었습니다. 성욱 씨 또한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시고 아버지 손에 자라서 그런지 문희 씨를 보면서 엄마 같은 따스한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손을 잡고 꼭 끌어안고 있으면 엄마의 냄새도 나는 듯하였고 이 벅차고 포근한 마음은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편안함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문희 씨는 성욱 씨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단순한 동정을 넘어 진정으로 그의 삶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문희 씨는 성욱 씨를 다시 한번 고급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저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성욱 씨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제안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문희 씨는 잠시 머뭇거리며 와인잔을 손으로 매만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성욱 씨, 나이가 들면 당연히 더 단단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점점 더 외로움에 무너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는 젊은 시절 사랑했던 사람과 너무 일찍 이별했어요. 그 후로는 혼자 살아가는 법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문희 씨는 성욱 씨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욱 씨와 이야기 나누는 동안 참 따뜻했어요. 제가 꽤 오래 잊고 지냈던 감정을 떠올리게 해준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에요. 성욱 씨는 저보다 한참 어리지만 책임감 있고 진솔하고 또 그렇게 배려심 깊은 사람이에요. 이 나이에 이런 말하면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성욱 씨와 함께라면 더 이상 혼자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테이블 위에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멋진 일일까요? 문희 씨는 한층 더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성욱 씨, 나와 결혼해 줄 수 있겠어요? 예상치 못한 말에 성욱 씨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문희 씨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사별한 후 오랜 시간 홀로 살아왔어요. 이제는 진정한 가족을 갖고 싶어요. 물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각오는 돼 있어요. 문희 씨는 단순히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오랜 고독과 상실감을 채워줄 동반자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성욱 씨는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그녀와의 결혼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욱 씨와 당신의 아버지를 경제적으로 도울게요. 아버지의 생활비 걱정은 이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당신이 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 줬으면 해요. 문희 씨의 제안은 성욱 씨에게 단순히 물질적인 보상 이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성욱 씨와의 삶을 함께하고 싶어 보였습니다. 성욱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를 부양하기 위해 몇 년을 더 고된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분명히 매력적이에요. 하지만 이 관계가 과연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문희 씨와 함께하는 삶을 감당할 수 있을지. 결국 성욱 씨는 아버지를 위한 마음과 어쩌면 새로운 삶에 대한 작은 기대감으로 문희 씨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화려했지만 성욱 씨는 그 화려함 속에서 여전히 어딘가 낯선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결혼 후 성욱 씨는 문희 씨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문희 씨의 집은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화려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문희 씨는 성욱 씨가 그동안 겪었던 고단한 삶을 잊고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세심히 배려했습니다. 성욱 씨 외출할 때는 이 차를 써요. 성욱 씨를 위해서 하나 샀어요. 맘에 들면 좋겠어요. 라며 문희 씨가 건넨 건 3억이 넘는 외제차 열쇠였습니다. 뜻밖의 선물에 너무 놀라 성욱 씨는 제가 이렇게 비싼 걸 받아도 되나요? 전 문희 씨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괜찮아요, 성욱 씨. 전 마음만 있으면 그걸로 충분히 행복해요. 라며 성욱 씨 품에 안겼습니다. 둘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성욱 씨는 점차 알 수 없는 허전함과 어색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성욱 씨는 매일 밤 비싼 외제차를 몰고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늦은 산책 정도로 생각했던 문희 씨는 그의 외출이 반복될수록 점점 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욱 씨가 밤마다 어딜 하는 걸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며칠 뒤 문희 씨는 결심하고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녀는 그가 화려한 술집에서 한 젊은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문희 씨는 그를 멀리서 지켜보다 술집에 들어갔고 성욱 씨와 젊은 여자가 호텔로 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이며 그들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8층 호텔방으로 들어가는 둘을 보고 문 앞에서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꼭 부여잡고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였지만 크게 한 번 심호흡을 한 뒤 호텔방 문을 열고 들어가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젊은 여성이 문희 씨를 보고 비웃듯 말했습니다. 성욱 씨, 이분 누구세요? 혹시 성욱 씨 할머니야? 할머니가 여긴 어떻게 왔어요? 문희 씨는 그 말을 듣고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성욱 씨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욱 씨, 정말 이런 식으로 제 신뢰를 저버리다니. 제가 어떻게 당신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성욱 씨는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문희 씨의 눈물과 단호한 태도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문희 씨는 차분하게 방을 나섰지만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희 씨는 성욱 씨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성욱 씨, 어젯밤의 일에 대해 솔직히 말해주세요. 당신은 왜 저를 이렇게 모욕했나요? 성욱 씨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문희 씨, 당신은 너무나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당신을 여자로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저는 처음부터 이 결혼이 잘못된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희 씨는 그의 말을 듣고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 곁에 머물렀나요?
왜 저를 이렇게까지 속이면서. 문희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성욱 씨를 끝까지 바라보며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성욱 씨는 그녀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성욱 씨와 문희 씨의 관계는 점점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성욱 씨의 외출과 그의 행동으로 인해 이미 깨져버린 신뢰 속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며칠 후 문희 씨는 성욱 씨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성욱 씨, 저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요. 제가 성욱 씨의 상대가 안 되다는 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 저는 좋았어요. 그런데 당신은 제게 상처만 주고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성욱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무겁게 고개를 들고 대답했습니다. 문희 씨, 솔직히 말하면 처음부터 당신을 사랑한다고 느끼진 않았어요. 당신이 제게 보여준 호의와 배려는 고마웠지만 저는 당신을 여자로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당신에게선 죽은 남편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문희 씨는 그의 말에 놀라며 물었습니다. 죽은 남편이라뇨? 그게 무슨 뜻이죠? 성욱 씨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방에서 본 사진 속 남자, 당신의 남편이었죠. 그 사람과 제가 너무 닮아서 당신이 저를 선택한 이유가 그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알게 된 순간부터 제 자신이 단지 누구를 대신하는 대용품처럼 느껴졌습니다. 문희 씨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지만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욱 씨, 그건 사실이에요. 당신을 처음 봤을 때 제 남편과 너무 닮아서 깜짝 놀랐어요. 처음엔 당신이 제게 죽은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당신은 그저 과거를 대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만의 존재로 제 삶에 의미를 주는 사람이에요. 성욱 씨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문희 씨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당신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단지 과거의 그림자가 아닌 제가 정말 당신의 삶에서 필요한 사람인가요? 문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성욱 씨, 당신은 제게 새로운 시작이에요. 내 나이 68에 이런 말 한다는 게 너무 우습고 손가락질 받을 일이란 걸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제 감정이 혼란스러웠지만 이제는 당신 그 자체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당신의 마음이에요. 이 관계를 이어갈지 멈출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성욱 씨는 그녀의 진심을 느끼며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그동안 문희 씨에게 상처를 준 자신의 행동을 떠올리며 후회와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며칠 후 그는 문희 씨와 다시 마주 앉아 결심을 전했습니다. 문희 씨, 저도 솔직히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처음엔 당신에게 이끌린 이유가 경제적인 안정 때문이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당신이 제 삶에서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 눈이나 나이는 저에겐 상관없어요. 당신과 함께 과거가 아닌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싶어요. 문희 씨는 그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성욱 씨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성욱 씨,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요.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는 주변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나이 차이와 사회적 격차를 둘러싼 현실적인 비판과 냉소가 계속되었습니다. 문희 씨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마음 한편에 자리한 불안감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성욱 씨 역시 점점 커져가는 부담을 느끼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가기 위해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문희 씨와 성욱 씨는 도시의 바쁜 삶을 떠나
조용한 시골로 이주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시골에 자리 잡은 그들의 집은 오래된 작은 농가였습니다. 성욱 씨는 공사 현장에서 익힌 손재주를 활용해 집을 조금씩 보수하고 주변 환경을 정리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문희 씨는 도시에서의 삶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차분히 흘러가는 시골 생활에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성욱 씨는 직접 흙을 고르고 씨앗을 심으며 땀을 흘렸고, 문희 씨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성욱 씨를 도왔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작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두 사람은 삶의 단순한 기쁨을 되찾아갔습니다. 마을 주민들과도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성욱 씨는 자신의 기술을 활용해 이웃들의 집수리를 돕고, 문희 씨는 작은 마을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사람들과 교류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은 주민들의 신뢰를 얻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마을의 일원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문희 씨는 성욱 씨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성욱 씨, 이렇게 단순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건 정말 꿈만 같아요. 도시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었던 행복이에요. 성욱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여기서의 삶이 더 진짜 같아요. 문희 씨와 함께라서 더 그런 것 같고요. 시골에서의 삶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충분히 의미 있는 하루하루였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은 점차 희미해졌고 두 사람은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시골 생활은 단순한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따뜻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과거의 상처를 넘어 현실의 비판과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며 그들은 단단한 동반자로서 성장해 나갔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진정한 사랑과 희망의 상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